안녕하세요.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디센트 하드웨어 월렛을 만들고 있는 유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원래 제 주업은 지갑을 만드는 건데 오늘은 T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키워드들인데요.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T란 기술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T란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T란 기술을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 3가지를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OMTP라는 단체에서 Advanced Trusted Environment라는 문서를 내놓게 되는데, 이 문서에서 최초로 T란 용어가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T란 기술을 정의하면서 T가 갖춰야 될 보안 요구사항들도 정의했는데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수행되는 코드가 어떻게 안전함을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사용자의 입출력이 안전한지,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디버깅 포트를 통한 접근 제어가 가능한지, 이런 종류의 이제 그 보안 요구사항들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2009년에 이런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암에서 내놓았는데, 그 이름을 트러스트 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놓았습니다. 이제 복잡하게 다양하게 써 있는데, 이제 T를 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좀 표준화 단체에서 T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시스템의 아키텍처나 API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인텔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가드 익스텐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T 기술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2016년에 SGX에 대한 SDK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그 T란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인텔과 ARM이 내놓은 걸로 봐서 메인 프로세서와 관련된 보안 기술일 것 같은데, T라는 건 하나의 메인 프로세서를 2개의 실행 환경으로 나누고 그 중에 하나의 실행 환경을 보안을 담당하는 전용 영역으로 나누자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안을 담당하는 영역을 T라고 부르고, 보안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영역을 Rich Execution Environment, RE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편하게 노멀 월드, 시큐어 월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인텔에서는 T 대신에 인클레이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T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코드와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해준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시큐어 부트나 시큐어 스토리지 아니면 어테스테이션과 같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T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실행을 이제 보장해주게 됩니다. 2개의 실행 영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도 2개의 파트를 같이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는 T에서 돌아가는 코드의 파트가 있고, 하나는 RE에서 수행되는 코드의 파트가 있는데, T에서는 뭐 키를 관리하거나 전자서명을 한다든지 하는 종류의 일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유저 인터페이스나 네트워크와 관련된 처리들은 RE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T에 동작하는 코드를 가능한 작게 유지해야 코드가 커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의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고 이제 T를 제공하는 업체들에서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2개의 RE 코드와 T 코드는 클라이언트 서버 같은 모델로 동작을 하는데요. RE에 있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T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게 무언가를 요청해주면 T 어플리케이션이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그래서 RE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하드웨어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일단 CPU가 있습니다. CPU에는 이제 일반 CPU하고 다르게 NS 비트
라는 것이 있어서 현재 돌고 있는 코드가 RE에서 돌고 있는지 아니면 TE에서 돌고 있는지를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모니터라는 모드가 있어서 그 RE와 TE의 상태를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버스가 있는데 버스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버스에도 NS 비트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요청하는 CPU 상태가 시큐어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이제 들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러 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텍티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각각 램이나 아니면 뭐 카메라가 됐든지 아니면 터치패드와 같은 이제 주변 장치들 앞에서 붙어서 접근을 관리하는 일종의 방화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CPU의 상태가 RE 코드가 돌는 상태에서 시큐어한 메모리를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NS 비트에 대한 정보는 버스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 D램 앞에 있는 프로텍티드 컴포넌트가 앞에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큐어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컴포넌트가 접근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하드웨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양쪽의 월드를 나누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의 안전한 실행 영역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그 밖에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큐어 부트와 트러스티드 스토리지 그리고 어테스테이션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큐어 부트는 지금 디바이스에서 돌고 있는 코드가 정말 변조되지 않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팅 과정이 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트로더가 부팅이 되고 그 다음에 OS가 부팅이 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롬이 부팅을 하고 나서 부트로더의 코드를 수행시키기 전에 부트로더의 전자성명이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자성명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제 부트로더가 넘어가고 부트로더에서는 그 다음 OS의 전자성명을 이제 검증하는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단순한 이제 예시를 위해서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트러스트 체인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트러스티 스토리지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TE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키를 가지고 저장하려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겠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트러스티드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가진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싶다고 그럴 때 TE에 있는 이제 키를 가지고 그걸 암호화해서 실제 데이터는 RE 쪽에 있는 뭐 리눅스와 같은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와 이제 더불어서 안티롤백 같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서 이전에 업데이트 되기 전에 파일을 덮어 쓰는 종류의 공격들을 막을 수 있게 그런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비저닝과 어테스테이션인데요. 프로비저닝은 내가 만든 트러스티드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키를 발급하는 것을 이제 프로비저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이제 TE로부터 받았는데 그 메시지가 정말 TE에서부터 온 것이 맞는지, TE가 지금 멀쩡하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이제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인텔의 SGX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비저닝과 어테스테이션 모델을 약간 간략하게 이제 정리한 것인데 보시면 일단 이 SGX라는 건 하드웨어인데 공장 단계에서 미리 SGX 안에 키가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챌린저가 이제 키를 발급하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면 그걸 받은 이제 내 인클레이브는 인텔이 얘기하는 T이고요. 내 이제 트러스티드 코드가 요 미리 발급되어 있는 키를 기반으로 어떤 나의 새로운 키를 새로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큐어티 인클레이브는 SGX에서 제공하는 인텔의 이제 인클레이브가 되는데 큐어티 인클레이브가 요 지금 만들어진 키는
T에서 만들어진 게 맞다는 증명을 이제 도장을 찍어주고 그걸 이제 검증함으로써 이제 키의 발효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키가 생성됐기 때문에 T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들의 이 키를 통해서 이제 전자 서명을 하면 이 지금 메시지가 T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원리로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전한 수행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그럼 그 위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제 하드웨어는 ARM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공평하게 인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환경 구성이 필요한데요. 요 왼쪽 편에 보이는 건 어떤 T가 됐던 이제 제너럴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고요. 먼저 T에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뭐 SGX를 쓴다 그러면 SGX 드라이버, 윈도우 드라이버나 리눅스 드라이버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트러스티드 어플리케이션들은 인증된 사용자만이 트러스티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치 권한을 이제 획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인증서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API 문서들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죠. 지금 나와 있는 ARM 기반이던 아니면 인텔 기반의 이제 T들은 C와 C++로 되어 있는 랭귀지로 된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가장 먼저 트러스트 코드의 엔트리 포인트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인텔 SGX에서는 Enclave Definition Language (EDL이라는 포맷을 통해서 내가 제공하려는 T의 기능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정의하게 되고요. 이런 정의되어진 함수를 제외한 다른 진입정보로 들어오는 것을 인텔의 하드웨어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EDL을 정의해놓고 이 코드를 엣저에이터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 양쪽의 코드로 나눠주고 하나는 RE에서 쓸 수 있는 코드, 하나는 T에서 쓸 수 있는 코드로 나눠주고 이제 RE 쪽 어플리케이션과 T 쪽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T 쪽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RE 쪽 어플리케이션 각각의 환경에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되고요. 빌드된 결과물은 RE 쪽 어플리케이션 어떤 실행 파일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T 쪽 어플리케이션은 DLL과 같은 쉐어드 라이브러리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E 쪽 코드에서 T 쪽 코드를 이제 호출을 해야 되는데 호출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클레이브를 생성하겠다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러면 인클레이브의 어떤 코드가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정의되어 있는 트러스트 펑션을 호출하면 간단히 인클레이브 환경으로 이제 수행 환경을 넘길 수 있게 되고 이제 밑에서 좀 더 복잡하게 인텔이 제공하는 그 플랫폼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그런 종류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어떤 기술이 되었든 그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화가 중요한데요. T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단체와 IETF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키텍처와 API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API 문서들이 좀 늘어나서 T에서 어떤 CQ 엘리멘트, 스마트 카드와 같은 CQ 엘리멘트를 접근한다든지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TA에서 기능으로 제공한다든지 하는 종류의 API들이 표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나로라고 하는 재단에서 오픈소스 재단인데 OPT라는 이름으로 GP에 컴플라이언트한 T를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ETF에서는 프로비저닝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걸 오픈 트러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도 참여하고 있는 표준화인데 이 프로토콜에서 하고자 하는 건 기존의 프로비저닝 프로토콜이 아까 SGX도 그렇지만 T 벤더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T 벤더에 의존적이지 않은 프로비저닝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T를
블록체인에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합의 알고리즘이나 오라클 같은 시스템 아니면 클라우드 블록체인 같은 프로젝트들, 오늘의 주제 오프체인 컴퓨테이션 같은 아니면 월렛 같은 곳에서 블록체인 분야에서 TE를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 알고리즘 중에 TE를 사용하는 가장 활발한 유명한 합의 알고리즘은 POET, Proof of Elapsed Time, 저희 우리나라 말로는 지연 시간 증명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인데 POW와 마찬가지로 로터리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이고요. 인텔이 개발되었습니다. 원래 POW가 해시 퀴즈를 맞춤으로써 어떤 노드가 블록을 생성할 것인가를 결정했다면 POET에서는 TE에서 제공해주는 랜덤한 타임을 통해서 어떤 노드가 블록을 생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지금 하이퍼레지의 소투스라는 프로젝트에서 POET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라클인데요. 오라클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블록체인 안으로 안전하게 가져올 것이냐를 이제 연구하는 기술이 되고, 오라클 기술 중에 그 TE를 활용하는 건 타운크라이어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타운크라이어는 작년에 체인링크라는 오라클 이제 회사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타운크라이어에서 TE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냐면 첫 번째로는 웹에 있는 데이터를 오라클로 갖고 올 때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의 측면에서 웹과 통신하는 TLS, 웹의 그 암호 표준인 TLS의 스택을 TE에서 돌린다라는 측면으로 한쪽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오라클로 갖고 온 데이터를 어떻게 블록체인에게 안전하게 전달해 줄 것이냐에 대한 방법으로 이제 인텔이 제공하는 어테스테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 이 두 가지 이제 목적으로 TE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 에서 서비스인데요. 기업용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이고,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코코 프레임워크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인클레이브 EVM도 이제 이 프로젝트 내에 있는 것인데, 이 프로젝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코어 코드를 TE 안에서 그냥 수행시키겠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TE 안에서 블록체인 코어가 수행되기 때문에 노드들 간의 신뢰성을 TE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원장에 대한 기밀성도 TE를 통해서 이제 보장하겠다라는 것이 프로젝트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체인 컴퓨테이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 아이디어 수준의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들을 이제 가장 다 합쳐놓은 것 같은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온체인에서 돌아가는 파트, 하나는 오프체인에서 돌아가는 파트로 나누어놓고, 오프체인에서 돌아가는 코드는 암호화된 상태로 블록체인에 디플로이하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암호화된 코드가 돌아가야 될 때에는 그 암호화된 코드를 오프체인에 있는 TE로 보내서 그 이제 복호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행된 결과를 다시 온체인으로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이게 좀 더 많이 연구되면 좀 더 디테일한 그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도 여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여기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다음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